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무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했어. 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해설 원래 그냥 이렇게 교실에서 혼자 하는 건데 그래도 오신 분들이 있네.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2024년 자, 국가직 한국사가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저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앞에 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버전이 이게 왜 일본어로 가지? 자, 이게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자, 근데 제가 그냥 입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대부분 또 시험 보시거나 또는 이미 그 시험지를 풀어보고 이제 한번 해설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전체적인 그 출제 일단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는 게 출제 난이도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난이도는 작년 국가직이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런데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살짝. 근데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평이합니다. 평이한데 근데 몇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작년 국가직인 경우에는 그 가장 많이 틀렸던 두 문제가 문화사. 그래서 미륵사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미륵사의 정답 찾는 거, 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물사. 그래서 사료로 시리아 방송대국을 주고 장지영과 관련된 걸 찾는 문제가 있어서 그 두 문제 제일 많이 틀렸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제가 그 시험 보고 온 제자들한테도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 몇 친구 만난 친구들이랑 얘기도 해봤고, 그 다음에 제가 인터넷 한번 쭉 지금 빠르게 제가 서핑 한번 하고 왔거든. 그러니까 보니까 가장 많이 그래도 회자가 되는 게 19번인 것 같아. 근데 제가 봐도 19번이야. 19번. 근데 제가 볼 땐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어려워. 제일 어려운 건 19번이야. 19번이 대한강목회인데 근데 여러분 나 이거 진짜 완전 적중 아니야? 완전 적중 아니야? 그 내가 동영 모의고사 왜 웃어? 진짜야. 자, 동영 모의고사반에서 마지막에 대한강목회 문제를 꺼냈는데 그때도 정답률이 낮았어. 그래서 내가 해설할 때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대한강목회인데 너무 많이 틀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주어지는 자료랑 그다음에 정답 선지에서 그 공화정 고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한강목회 그러면 공화정. 그다음에 1910년대 그 비밀결사. 그래서 만약에 복벽주의다. 그러면 독립의금부. 됐지?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개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문제.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19번이 제일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제 이제 오늘 제자들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 문제 딱 보니까 그 도용 때 기억났다. 그래서 맞췄다. 그리고 또 한 명은 그러더라고. 맞췄는데 딴 걸 틀렸다는 거야. 문화사 하나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더래. 그럴 수 있지.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 19번 맞춘 건 진짜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대박 아니야? 대박? 그지? 예,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회자가 많이 되는 문제가 보니까 18번 6일주 문제더라고. 근데 사실은 6일주는 제가 뭐 따로 찍어드리거나 뭐 그렇게 말씀드린 문제는 사실 아니야. 아닌데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인물사 문제들 이렇게 좀 다루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출해 보면 그러니까 1번이랑 4번이 그러니까 위정척사라서 그게 도저히 답이 될 수 없거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보빙사를 고를 것이냐 아니면 조선책략. 이 조선책략 근데 작년에 국가직에도 나왔거든. 기출문제 풀어봤으면 그게 누가 가지고 들어와요? 2차 수인사 김홍집이 국내에 가지고 들어오잖아. 일본 갔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선지가 김홍집이니까 만약에 그걸 소거할 수 있다면 답이 됐을 텐데 근데 18번이 조금 어렵게 푼 사람들은 아마 그 선지를 골랐을 거예요. 그러면 틀리는 거야. 됐죠? 그래서 19번, 18번이 제일 많이 회자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가장 여러분 해설지를 보시면 해설지를 출력받아서 보시면 가장 변별력 있는 문제 두 문제로 제가 그래서 그 두 개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조금 더 변별력 있는 거를 말하면 그러니까 많이 회자되는 게 14번에 가부개혁 문제. 근데 가부개혁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다뤘고 근데 이제 가부개혁이 최근에 좀 너무 안 나왔다. 동학도 너무 안 나왔다. 마지막 파이널 반 찍기반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근데 가부개혁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 문제 조금 실수하신 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또 많이 좀 언급되는 게 15번. 그래서 15번은 뭐냐면 백제문화지구. 그러니까 위에 자료는 쉬워요. 그러니까 백제가 한성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천도를 했대. 그럼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간겨? 그렇지. 공주 간 거잖아. 웅진. 웅진 천도 아니에요. 문주왕 때.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웅진. 그 공주의 문화재를 골라라. 야, 근데 나 이거 많이 했어.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유네스코 문화유산 특강에서도 이거 문영왕릉 그 다음에 미륵사의 석탑 다 유네스코 아니야? 다 유네스코. 그죠?
근데 그때도 내가 했지. 그때도 얘기했어. 그리고 그 다음 지역사 문제에서 공주 지역을 내가 따로 다루어서도 얘기했어. 그러니까 제 수업을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뭐 이 문제 맞추지 않았을까. 근데 일단 회자는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일단 이렇게 좀 이렇게 서핑을 하고 왔거든요. 네, 아니 서칭을 하고 왔거든. 자,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럼 이제 말 마무리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 정도 난이도면 일단 뭐 저랑 있으면 대응 목표 맞췄겠지? 맞춰서 안 맞췄어. 그 봐, 맞췄잖아. 그러니까 그 맞췄잖아요. 그럼 이제 근데 다 맞으면 좋지. 근데 하나쯤 실수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게 해석 강의 들어오기 전에 제자 하나 만났는데 그 얘기했다 그랬잖아. 19번 그 보니까 도용 때 했던 거 바로 교수님이랑 했던 거 기억나서 바로 맞췄어요. 근데 딴 데서 실수 하나 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근데 갑자기 그 기억이 안 나더래. 그래서 저 하나 틀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요 정도 난이도면 하나 정도 틀리면 여러분들이 합격에 원하는 한국사에서 합격을 원하는 분들은 점수를 다 얻으신 것 같아요. 95점이면 잘했어. 잘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제가 18번 같은 문제 또 조금 틀리실 수도 있고 그 이제 많이 회자되더라. 그 다음에 뭐 15번도 그렇더라.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어딘가 만약에 하나 정도가 더 실수했다? 그러면 90점. 그러니까 그 2024년 국가직에서 만약에 합격한다면 한국사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한국사에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포인트는 일단 95 그리고 최소 90은 요 정도 시험에서는 받으셔야 돼요. 합격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난이도. 그래서 작년 국가직과 비슷했는데 작년 국가직보다 쉽지는 않았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 유형은 최근에 제가 트렌드라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면 단답형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단답형이란 무슨 말인지 알죠? 좀 전에 제가 여기 행정학 해설 강의 안 끝나가지고 잠깐 앉아 있었는데 행정학은 다 단답형이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료 제시 없는 거. 그냥 문제가 나오고 선지가 바로 붙는 거 있잖아. 근데 그 문제가 그래서 최소한 몇 개는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한국사에 없죠. 없어요. 무조건 자료가 나와요. 무조건. 자, 100%다 자료 있고 일단 자료를 읽어줘야 돼. 그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그 정근대사랑 근현대사의 출제 비중은 그러니까 근현대사가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근현대사가 한 8개 정도 나오거든요. 8개. 제 수업 시간에 8개라고 말씀드리잖아.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근현대사가 한 7문항 정도 나왔어요. 7문항.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러니까 좀 틀렸는데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뭐 회자가 되던데요. 인터넷에서 하는 문제들이 보니까 다 근현대사야.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그 웅진 문제 있잖아. 그 문제 빼고는 다 회자되는 게 다 근현대사야. 그리고 그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글 올라온 거 봤는데 연해주 문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 뭐 난 이 문제 틀렸다 이렇게 올리는 글도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 이렇게 많이 틀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근현대사가 7문제였지만 그래도 근현대사 쪽에서 조금 더 변별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치사,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류는 말씀드리면 거의 정치사 몰빵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추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 사회사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아예 수업 시간 줄이려고 제가 혼자 인터넷에서 짧게 촬영해가지고 이 정도만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내 문제 풀이반에서만 쫙 정리해드리고 막 이렇게도 하잖아. 그래서 정치, 경제, 통합형 문제가 하나 있어. 세종 문제. 그것 빼고는 아예 경제사 없어. 그리고 사회사 이번에도 빵이야. 사회사 요즘에 최근에 계속 빵이거든. 빵이에요. 진짜. 그 다음에 문화사도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화사가 어느 정도 출제가 되냐면 보통 4문항에서 5문항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좀 변별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문화사가 3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현대사에서 약간 여러분이 까다롭게 느끼는 문제가 몇 개 있었을 텐데 만약에 문화사도 어려웠으면 여러분 좀 더 많이 느꼈을 거야. 근데 문화사가 문제가 3개였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 웅진 문제, 공주 지역의 문화재에 관련된 문제 빼고는 그렇게 뭐 많이 어렵진 않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전체적인 자 이제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자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면 하여튼 뭐 글 올라오고 있네요. 네, 행정학이 효자 과목이래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거 읽을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갈까요? 이제 1번부터 해볼까? 네. 자, 여러분 간단한 문제는 간단하게 갈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제자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여기 지금 저기 뭐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원래는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 특강한 거 있잖아요. 트리오. 그래서 지역사 특강. 그 다음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특강. 그 다음에 한국사 직전에 바로 지난주에 마지막 찍기 특강. 야, 그거 진짜 많이 나오지 않았어?
그치? 자,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그냥 해주는 거지. 고마워요. 자, 근데 아시아 많이 나왔어. 그치? 근데 솔직히 나도 6일중 같은 건 못 찍지. 근데 6일주는 찍어서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인물사 문제들 거기 보면 이제 최익현이니 막 있잖아요. 그다음에 김홍집 이런 건 다 문제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소고에서 답을 찾아가면 되는 건데 그건 제가 좀 이따 그렇게 풀어볼게요. 자, 갑니다. 자, 다음 설명하는 문화유산. 자, 이거 이제 선사 문제 한 문제 나온다 그랬지? 자, 문제 1번 시 작하면서 항상 이 문제라 그랬잖아. 나왔어요. 근데 얘는 대신에 선사 문제긴 한데 주제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 이제 우리가 선사 문제 그러면 이런 거잖아. 다음 제시된 자료의 시기에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로 알아, 뭐 틀린 걸로 알아 하면서 이렇게 막 밑에 막 귀염둥이들이 나오잖아. 그죠?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맞추는 문제. 근데 얘는 그건 아니야. 그리고 요즘에 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특강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여러분 확실히 이거 못 느껴요? 이거 문제에서 이렇게 하는 거 참 많지 않아? 그래서 내가 문화유산 봐야 된다 그랬잖아.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있고 근데 이것도 이슈가 있어.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울산 방구대 바위 그림이 얘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원래 올인원반에서는 다른 반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말할 시간이 없고 자 문풀반에서도 이런 거 거의 언급 안 해. 근데 올인원반에서만 언급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경제적 이슈 시사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냥 노트장을 찍어두세요. 그래서 이게 청동기에 이만큼 대단한 이만큼 거대한 암각화가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고래를 잡는 사람 그다음에 각종 애니멀들 그다음에 특히 뭐 새끼 뱀 고래 뭐 이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 벽화를 누군가가 벽에 매달려서 이걸 그린 거야. 이게 뭘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다산 그리고 풍요에 대한 기원이에요. 다산과 풍요에 대한 기원. 그래서 현재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그냥 4번 고르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자주 다루진 않았지만 근데 이 문제가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건 일단 안악사모분 이게 고대 벽화잖아. 그 다음에 천마총 천마도는 벽화 아니라고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이 말 배가리게 그래서 안장 그 밑에 달려있는 부분에 그린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상관없는 거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고민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령 장길이 암각화는 뭐냐면 여기 여러 가지 기하학적 문양이 나와요. 그래서 기하학적 문양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동심원이라든가 또는 무슨 뭐 삼각형 됐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려놨어.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중에 특히 이 동심원이 뭐냐면 얘가 태양을 상징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보면 신석기 농경이 시작되면서 애니미즘이 생기잖아. 모든 그러니까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느니 애니미즘이 생기는데 어디서나 애니미즘의 으뜸은 태양이 으뜸이지. 그래서 이건 이제 뭐라 그러냐면 태양 숭배 사상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도 청동기 암각하고 얘도 청동기 암각화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고르는 문제예요. 됐죠? 근데 울산 방구대 바위 그림은 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는 안 됐지만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 4번 이렇게 하는 문제예요. 이건 이제 주제는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오랜만에 나온 주제야.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갑니다. 자, 2번도 말씀드렸죠. 자, 이건 마지막 평소 때도 맨날 얘기해. 파이널에 이건 나이가 또 얘기했어. 여러분 어차피 근대태동기 정치사는 시험에 뭐가 나온다? 주제가 뭐가 나오는 거야? 근대태동기 정치는 무조건 영종조야. 영종조. 맞지? 근데 영종조를 빼고 그러니까 숙종까지 포함해서 탕평과 관련된 구강 그러니까 숙종, 영조, 정조를 빼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제도사 중에 뭐가 있죠? 하면 뭐밖에 없어요? 비변사밖에 없어요. 비변사밖에. 근데 문제는 이 비변사 문제가 너무 단답형, 너무 귀염둥이야.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눈만 뜨고 있으면 되지. 눈만 뜨고. 자, 그래서 물론 눈 감고는 못 풀어. 자, 그래서 여진족이나 외국의 침입에 대비해서 만든 임시기구래. 외적의 침입에서 대비했어.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별난에 대비하는 기구다. 그래서 이름이 뭐야? 비변사잖아. 그래서 비변사 문제에서는 내가 맨날 이것도 연습시킨다고. 비변사는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뭐 조심해야 된다? 언제 만들어졌어? 중종 때 삼포회라는 계기로 해서 임시기구로 만들어진다. 언제? 상설기구가 돼요. 그렇지. 명종 때, 을묘변 때 상설. 그러니까 요거 맨날 바꾸치게. 그러니까 요것만 조심하세요. 임진왜란 때 최고기구가 된다. 그거 아무도 안 틀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쉬워.
그치?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내가 말했던 건 그건 이 문제에 비하면 고급이야, 고급. 그죠? 그러니까 맞추셨겠죠? 그래서 이건 뭐 조선 후기 정치사인데 겸등이었습니다. 1번 끝. 자, 그다음에 미추친 이 나라.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이제 발해가 남북국 시대는 대세다. 근데 요즘에 트렌드가 바뀌었다. 요즘에는 통일신라를 내더라. 그러면 국가직이 제가 마지막 파이널에서도 찍었잖아. 발해사를 최근에 너무 안 냈다. 발해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근데 발해사 나오면 쉽다. 그냥 나라 구분을 하거나 아니면 국왕을 물어보면 1, 2, 3, 1, 2, 3, 1, 2, 3 무조건 뭐밖에 없어? 무왕, 문왕, 선왕 그냥 끝이다. 그러니까 발해는 그 두 꼭지밖에 없다. 그 문제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자 뭐라고요? 고구려의 옛 땅이래잖아. 야 이거 완전 키워드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이 나라가 어디에 있어? 고구려의 옛 땅에 있대. 그 다음에 자 실제로 여기에는 뭐 이제 지방에 가면 막 이렇게 촌락들이 있는데 이게 뭐의 촌락이야? 말갈의 촌락이야. 고구려의 옛 땅인데 이 사람들이 사는 땅에 말갈족들이 또 엄청 산대. 자 그럼 이거 우리가 배운 나라 중에 누구밖에 없어. 누구밖에 이거는 발해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문제 무슨 문제야? 무슨 문제야? 발해 문제죠. 발해 문제. 그치? 자 그래서 발해 문제입니다. 자 1번 골프 문제. 이 골프 문제 뭐야? 신라잖아 신라. 그 다음에 자 구서당 십정 이러면 통일신라. 그치? 그 다음에 영락. 그러면 이거는 완전 겸등이지. 우리는 영락이 어느 나라를 외우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떻게 해요? 왕을 기억하잖아. 영락 그럼 뭐 누구야? 광개토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광개토가 어느 나라야? 이게 질문이야? 자 그러니까 고구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4번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 국왕협정에서 우리 외우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문제가 바뀌면 또 정답 선지가 바뀌니까 말만 하고 갈게요. 이게 발해는 됐고 이거 어느 왕이야? 그렇지. 9세기 선왕 전성기. 그죠? 그래서 정답 4번 끝. 이런 문제였어요. 자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시험을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첫 페이지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사가 사실은 평이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상할 때도 혹시나 또 너무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또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첫 페이지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좀 마음이 안정됐을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는 게 그 시험이라는 게 공무원 시험은 다른 시험이랑 달라서 각각 블랙 타임이 없잖아. 그래서 5개 한꺼번에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시험이라는 게 이게 내가 준비를 많이 하고 합격이 될 사람들은 사실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긴장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1번 과목, 2번 과목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근데 보통 그래서 한국사를 전략 과목을 만들어 놓으면 1, 2번 중에 하나에 세울 수 있거든. 그러면 시험이 전체적으로 좀 심리가 안정되고 왜냐하면 첫 번째 과목, 두 번째 과목 풀면서 이렇게 조금 편안해지거든요. 처음에 좀 긴장됐다가 편안해지면서 평정심이 유지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으면 좋다 그랬잖아.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즘에 그래서 한국사 1번 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 그러면 한국사 만약에 1번에 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첫 페이지 푸는 동안 이렇게 풀면서 문제가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됐을 거라고. 됐죠? 네, 그래서 첫 페이지는 뭐 그냥 제가 볼 때는 좀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업적. 자, 이거 틀리면 배신이야 배신. 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내가 마지막에 이거 물론 워낙 중요한 주제라 맨날 얘기하는데 파이널에서 또 얘기했어. 조선 초기 국왕 나온다. 그리고 나오면 일단 기본은 누구야? 일단 기본은 세종이지. 태종 세종이야. 그죠? 그 다음에 세조는 태종의 대시고 성종은 세종의 대시고. 그쵸? 그런데 특히 지방직은 세종 너무 좋아한다. 근데 정말 지방직은 세종 몰빵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10년 동안 나왔던 초기 국왕의 모든 문제, 지방직의 모든 문제는 그냥 다 세종이야. 다 세종.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러냐면 이 정도면 거의 집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마지막 파이널에서도 얘기했죠. 근데 국가직 세종 진짜 안 나왔어. 최근 10년간 안 나왔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마지막 파이널에. 그래서 오히려 막 세조 나오고 막 딴 왕들 나오잖아. 성종 나오고 막. 그래서 근데 오랜만에 나왔네. 그렇죠? 틀리면 안 되죠. 자, 농사직설. 사군육진. 누구야? 세종. 나 안 쓸래. 근데 문제는 이게 완전히 정치사 문제는 아니야. 이 문제를 잘 보시면 기본적인 정치사 문제에 그러니까 이제 세종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정치사 같아. 근데 밑에를 보시면 얘는 통합형이야. 그래서 선지는 시간을 경제로 찾아줘야 돼.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세조인지 태종인지 세종인지 몰라도 돼. 그래서 문제는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세종 그러면 언제예요? 조선 전기지. 그래서 문제는 그냥 조선 전기로 푸시면 돼요. 되죠? 자, 송파장. 그리고 야, 이것도 나 맨날 얘기했어. 이 기억나죠?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작물 4개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거. 그치? 그전에는 없는 거. 이게 무슨 과목? 시간의 과목. 그래서 우리는 작물을 볼 때도 시간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4개. 뭐라 그랬어? 고구마, 감자, 담배, 고추. 이 4개는 라틴 아메리카가 원산지야. 그래서 구대륙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쪽에는 아예 없었다 그랬잖아. 유럽 쪽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담배가 보이면 무조건 조선 후기야. 임진왜란 이후. 되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금단 정권. 금단 정권이 생기는 것도, 금단 정권이 폐지하는 것도 이거 언제 얘기야? 이거 조선 후기잖아. 그 우리는 이거 여러분 왕까지 알고 있잖아. 왕까지. 그렇잖아요. 이거 누구야? 누구긴 조선 후기의 대표 정조지 정조. 그게 조선 후기잖아요. 그 다음에 전분 6등법을 시행하기 위해 찬반을 물었다. 여러분 이런 구강이 없다 그랬잖아. 구강이 세법을 정하는데 그러니까 고위관료로부터 일반 농민까지 18명한테 여론조사를 하고 10년 동안 연습을 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세법을 바꾸는 왕. 정말 위대한 구강이죠. 세종 말고 누가 있어. 세계에. 그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자, 요거 시기. 근데 그 세종으로도 그냥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 우리나라에 천주교 신자가 생기는 거 언제 얘기야? 조선 후기잖아요. 조선 후기. 됐죠? 그래서 17세기에 처음으로 전례가 되죠. 그러니까 청나라를 갔던 사신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17세기 이후 얘기야. 조선 후기 얘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자, 정답은 3번.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자, 5번 갑니다. 자, 다음 미주신 왕. 자, 이것도 뭐 평소에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마지막 파이널에서도 또 찍었어요. 자, 그래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려 후기왕. 그러니까 고려 후기라는 게 뭐야? 공민왕가? 원간석기. 시험에 잘 낸다 그랬지. 근데 작년에도 냈잖아.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전미면정도감이 나왔죠. 전미면정도감 그냥 고르면 되는 문제였어. 귀염둥이였는데 이번에도 거의 똑같아. 자, 왕이 누구에게? 신돈에게 국정을 맡겼대. 그런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야? 힘 있는 자들에게 막 토지를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민이 막 노비가 되고, 막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 뭘 만들어? 관청을 만들었어. 자, 그럼 이 관청 뭐야? 전민 변정도감. 이 전민 변정도감이 작년 정답이었다고요. 됐죠? 이게 작년 정답이잖아. 전민. 그러니까 땅과 백성을 자, 바른 상태로 원래 바른 상태로 바꾸는. 자, 그 다음에 도감이라는 말이 붙으면 무엇을 하는 임시기구라 그랬지. 상설기구가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전미변정도감이 얘기했네. 그래서 문제가 뭐로 바뀌었어요? 공민왕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공민왕 찾으면 돼야. 자, 사신간제도 누구야? 이거 멀리서 오셨네. 태조 왕건인데. 사신간 기인. 그죠? 자, 정동인성 이문서. 이거 딱 공민왕이잖아요. 정답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광덕 준풍. 여기서도 멀리서 오셨어. 자, 누구야? 광종이죠, 광종. 그치? 그래서 꽝종이라서 종이라서 준풍. 기억나죠? 자, 그래서 4대 구간 광종이네. 그 다음에 나왔다. 시무 18조. 자, 시무 18조 나오면 무조건 성종.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몇 번? 2번. 근데 이 문제 쉬운 게 원래 문제를 내려면 조금 이게 어렵게 내려면 좀 제대로 변별하려면 원래 이렇게 내야 돼. 공민왕을 내고 공민왕 근처의 왕들을 내야지 약간 헷갈릴 수 있잖아. 뭐 충렬이라든가 충선이라든가 우왕이라든가. 그런데 출제자가 별로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 문제 틀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나 봐. 그래서 틀리길 원하지 않아. 그래서 나머지 오답들이 다 정기왕들이야. 너무 티가 나. 그치? 그쵸? 자, 그 다음 6번. 밑줄 친 이곳. 야, 이것도 나 평소에도 많이 말했어. 마지막 파이널에도 얘기하고. 야, 이것도 진짜 뭐 맞췄죠? 그래서 내가 이거 많이 얘기했고 또 마지막에도 나 엄청 얘기했지만 무한반복. 그래서 내가 또 찍어드렸잖아. 지역사 문제 잘 나온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역들은 봐야 된다. 지역사 출제율 1위가 어디라고? 평양이야. 평양 절대 틀리면 안 돼. 근데 섬 중에 우리나라 섬 엄청 많잖아. 우리나라 섬 1700개가 넘어. 근데 그중에 섬 중에 출제율 1위는 누구다? 무조건 강화도야. 그 마지막 파이널반에서도 얘기했잖아. 그쵸? 그래서 강화도가 그러니까 제일 큰 섬은 제주도지만 강화도는 4번째로 큰 섬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 섬은 출제율 1위가 강화도다. 됐죠? 강화도 그대로 나왔잖아. 되죠? 그래서 강화도 그냥 가면 돼. 자, 그래서 장보고가 청해진 이거 어디야? 완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건 암기법도 맨날 얘기해. 그래서 완도가 뭘로 유명해? 내가 이거 안 쓸래. 이거다 내가 김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자 완도 이 누가? 장보. 그래서 김은 언제 산다고? 장 볼 때 산다고. 김은 장 볼 때 산다. 됐죠? 그 다음에 진도. 진도는 기억나? 삼별초. 그래서 진돗개는 주인을 바꾸지 않아. 그러니까 무신 정권이 무너져도 끝까지 개경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무신. 자신의 주인과 최후를 함께. 그게 진돗개야. 그래서 진도는 삼별초. 완도는 김. 김은 장 볼 때 사잖아. 그래서 됐죠? 자 정묘호란으로 인조가 피신했다. 여러분 이거 작년에도 내가 이 문제는 이 지역사 문제가 아니라 이거 나 병자호란 때 하는 거야. 이거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피신하지. 근데 두 번째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도 이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강화도 가는 길을 먼저 막아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못 들어가고 어디로 급하게 들어가? 그렇지 남한산성으로 급하게 들어가는 게 병자호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묘호란 때는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했어? 했지. 됐죠? 그리고 이 문제가 나머지 선지들도 크게 틀릴 만한 선지가 없어요. 자 탐라총관부 어디야? 그렇죠. 제주잖아. 제주. 그렇죠? 그 다음에 영국군이 러시아 남한을 견제한다. 1885년에 불법 점령했던 곳이 있잖아. 이게 우리 무슨 사건이라 그래? 거문도 사건. 그럼 어디야? 거문도. 그러니까 답될 수 있는 것도 2번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 2번 맞추셨죠? 네, 이거 제가 평소에도 찍어드렸던 거야. 7번. 자, 요 주제는 오랜만에 나왔네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근데 지금 문제를 출제하신 걸 보면 이게 문제 출제자 이게 문제를 보면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거든. 근데 의도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틀리게 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안에다가 막 이렇게 선지에다가 말장난을 해갖고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뭐 낚시를 한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푸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개항 이후야. 개항 이후. 개항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혁을 추진해. 그리고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민씨 정권의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민씨 정권의 초기 개화 정책이라고 부르죠. 초기 개화 정책. 그지? 이 초기 개화 정책이라고 부르는 애야. 그래서 무슨 외교니 군사니 무슨 여러 가지 문제 처음으로 이제 결합해 보다 보니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만들었고 그 밑에 12살 뒀대요. 자, 이거 뭐예요? 80년대 뭐야? 통리, 기무, 암원. 끝. 그래서 정답 4번 끝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죠.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뭐가 있어? 군기문처가 있다 그랬지. 군기문처는 뭐야? 가보개혁. 근데 가보개혁 중에도 무조건 1차 가보개혁. 왜냐면 2차 때부터 이거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광무개혁에 뭐가 있다고요? 교정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정청은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전주화약 맺고 나면 6월에 94년 6월 11일 날 서울에다가 일본이 막 개혁해라라고 강요하니까 됐어요. 우리가 자주적으로 할게요. 그리고 빨리 일본 나가요. 그러고서는 자주적 개혁기구로 6월에 만든 게 교정청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한반도 주둔에 대한 명분이 없으니까 6월 21일 날 군대를 끌고 그냥 궁성 점령. 그러니까 경복궁 점령하면서 막 청일전쟁 일으키고 얘네들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가 이제 동학농민운동 진행 과정에서도 배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는 최근에 계속 오답으로만 나와.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많이 얘기했어. 그치? 왜냐면 이게 트렌드니까 여러분 출제자들이 최근 기출 본다니까. 그래서 비싸게 나오는 거야. 되죠? 왜냐면 인사신청 직원들이 이거 챙겨준다고 출제위원들한테. 그래서 삼재인 요청 계속 나오잖아. 보이면 무조건 뭐야? 철종 오답 선지로 계속 나오잖아. 자, 그래서 정답 뭐예요? 4번이었습니다. 됐죠? 8번 갑니다. 8번. 자, 다음 사건 이후야. 자, 이건 이제 오랜만에 뭐 나왔어요? 무신정권 나왔다. 무신정권. 근데 자, 무신정권 나오면 뭐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무신이 나왔다. 그러면 항상 뭐가 나온다 그랬어? 그렇지. 무조건 최치. 그래서 누구예요? 최충원, 최후. 그것만 잘 정리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뭐예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료야. 근데 여기 이제 되게 짧게 보여줬는데, 자, 이게 뭐예요? 최충원집 산호 만적이 개경에서 일으켰던 만적의 난이지. 근데 실제로 뭐 이 사건이 일어나진 않았어.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의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신분해방 운동이었다. 사만에서 뭘 없앤다? 우리 주인들을 다 쳐 죽이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주인의 매아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거야. 그래서 노비 없는 세상 만들자. 자, 그래서 이 사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최충원 집권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이 뭐라고 됐어? 이 사건 이후잖아. 그러니까 함수에서 이런 문제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시간을 정확하게 몰라도 무조건 요 네 개 중에 제일 나중에 있는 게 무조건 답이라 그랬지. 그죠? 자, 갑니다. 정방 누구야? 최우. 끝났는데요. 그 아들이잖아. 그치? 자, 그리고 나머지도 보시면 여러분 동북 구성은 언제야? 이건 내가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는데 별무반 만드는 것까지가 언제야? 숙종. 근데 윤관이 그 별무반으로 연족 토벌하고 동북 구성 쌓는 게 언제야? 예종. 그게 예종이잖아. 그 다음에 노비안건법. 조금 전에도 위에 오답선지 있었는데 그럼 누구야? 광종. 그쵸? 너무 앞인데? 그 다음에 상수리는 이 무시하는 거야? 수험생을 이런 걸 내면 어떡해. 상수리는 이거 통일신라잖아. 너무 옛날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자, 9번은 다 미주친 그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것도 내가 마지막 파이널에서 찍었어. 자, 이렇게 얘기했죠. 최근 10년간 국가직에서 우리가 보통 문화사에서 실학을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인데 근데 최근에 안 나왔다. 그래서 여기는 엄청 나오는 주제는 아니다. 그래서 성리학 실학 같이 보면 되는데 근데 성리학자는 제가 볼 때는 시험에 걸리면 무조건 5명 중에 하나다. 우리가 조선 후기 국학까지 해서 조선 후기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 역사학자들 뭐 국학자들까지 해서 막 되게 여러 명의 이름을 보는데 실제로 시험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무조건 5명. 빅 5. 기억나세요? 그래서 중농 실학자 그러면 누구야? 그냥 입으로만 하고 갈게요. 중농 그러면 이익 정약용. 중상학파 그러면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렇게 5명. 근데 요즘에 대세는 박지원이다. 최근에 박지원 문제가 좀 유행한다. 그런데 그대로 박지원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됐죠? 근데 박지원 얘기할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박지원이 중상학파인데 이 사람이 중농이 아니거든.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 중농실학자가 말할 것 같은 거를 이 중상실학자가 얘기를 해. 어? 근데 그런 주제가 대표적으로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다? 이 사람이 어울리지 않게 이게 농서를 썼다. 그리고 토지제도에 있어서 토지제도 한전론. 그러니까 토지 소유를 그러니까 특정인이 너무나 많은 땅을 갖지 못하도록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한전론. 한전제를 주장했다. 이게 특이하다라고 했는데 그 키워드가 2개 다 있네. 됐죠? 자, 그래서 정답 뭐예요? 자, 지금 봤더니 양반사회의 허위를 고발했다. 그리고 상공업 진흥을 얘기했다. 누구야? 박지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되죠? 그 다음에 효종의 북벌. 이거 너무 생뚱맞지 않아? 그래서 효종의 북벌.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뭐 우암 송시열. 서인들이죠. 이런 인물들. 됐죠? 그 다음 화성건설 위에서 거중기. 이러면 누구야? 정약용이지. 정약용. 그쵸? 다산 정약용. 중농실학의 집대성. 그 다음에 동사강목.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조선후기 대표사서 그럼 무조건 뭐야? 동사강목. 그 다음에 조선후기 역사서 양대, 축, 쌍두마차 2개를 찍으라 그러면 뭐예요? 무조건 동사강목 그리고 유독공의 발해고. 그렇죠? 근데 이제 동사강목 이거 오답선지로 나온 거지 뭐. 그렇지? 누구예요? 안정보 조선후기 대표사서. 그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끝. 자, 10번. 자, 다음 사실. 그리고 이것도 통신라. 요즘에 통신라 많이 나온다. 근데 보통 통신라 발에 둘 중에 하나 나오는데 이번에는 둘 다 냈어. 그래서 고대가 문제가 많아. 고대 문제가 4문제야. 요번 문제. 시대사로 보시면. 제가 해설자 앞에도 써놨어. 근데 통신라면 일단 출제율 1위. 누구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고 맨날 얘기하잖아. 누구야? 신문왕. 그리고 신문왕은 항상 자료에 뭐 나온다? 요 한 단어로 끝나요. 흠돌이. 한번 보면 잊기 어려운 이름이야. 친구 중에 흠돌이 있어요? 그냥 흠돌이 보이면 무조건 신문왕이야. 그리고 신문왕은 혹시 이 말 기억나? 신문왕은 역대 문제 신문왕이 진짜 많이 나왔는데 역대 정답 중에 항상 정답이 뭐가 제일 많았다고? 국학의 설립. 국학을 설립하여 유교 교육을 강화했다. 얘가 임팩트는 없지만 얘가 정답 1이다. 항상 신문학 문제는 얘가 정답이었다. 기억나요? 네, 그래서 그대로 나왔잖아. 틀리면 안 돼. 자, 불교공인은요. 나머지는 그냥 쓰지 않을게요. 불교공인. 법후강. 독서산품가는 원성.
그리고 우상국은 지증. 됐죠? 자, 그래서 정답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11번. 자, 이것도 내가 마지막에도 찍었는데. 물론 이 문제 맞췄겠지, 여러분이. 이 삼국의 발전, 이 문제를 어떻게 틀려? 고대 정치에서. 그죠? 맞췄을 건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삼국의 발전과 항쟁 문제가 정말 2024년에 안 나왔다. 근데 최근 이게 10년 동안 10문제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막 2문제씩도 막 나오고 그러는 단원이야. 근데 내가 안 나오는 거 처음 봤다. 물론 고대 정치가 안 나온 건 아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가직에서 뭐가 나왔냐면 가야 문제랑, 그 다음에 통일신라 쪽에서는 신라 하대, 헌덕왕, 김원창의 난을 주고 헌덕왕을 고르는 그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고대 정치 문제가 2문제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딱 정통이 문제가 없었다. 근데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찍어드렸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올 거다. 그리고 나오면 무조건 답은 어디서 나온다? 6세기. 이 기억나요? 삼국의 발전 강쟁은 일단 기본 6세기야. 그리고 이제 뭐만 좀 챙기면 된다? 5세기, 7세기 좀 챙기면 돼. 딱 그 문제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가나주고 시간 찾기 문제 기본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이거 뭐예요?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했대. 누구야? 광개토. 그러니까 이거 5세기 초죠. 광개토. 그 다음에 백제왕이 가야와 함께 나왔다. 관산성. 그런데 백제왕이 죽었대. 자, 이게 백제 출제율 1위야. 여러분, 백제국왕 중에 누구는 절대 틀리면 안 돼? 진짜 성왕은 틀리면 안 돼. 성왕이 전체 출제율 1위인데 그걸 어떻게 틀려? 자, 누구야? 6세기 성왕. 그리고 6세기 성왕 문제는 이게 거의 패턴화돼 있다 그랬잖아. 6세기 성왕은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누구랑 재위기간이 같냐면 6세기 성왕이 금강가야 병합했다. 이거 누구야? 이거 법흥이잖아. 여기랑 재위기간이 겹친다. 근데 시험에 나오면 내가 책임진다 그랬지. 순서 잡을 때 무조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법흥을 그렇지 위로 올리고 성왕을 내리면 시험에서 절대 안 틀린다. 그러니까 이거 위에 내리고 올리면 이렇게 싹 답이잖아.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끝.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자, 안시성은 이거는 고구려의 막장이지. 보정왕 때 영계소문이 독재할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평행선에서 고우건왕은 야 이거 뭐야 이거 4세기 얘기 아니야? 맞죠? 4세기 근초공왕이잖아요. 맞지? 자, 이렇게 해서 정답 몇 번이에요? 자, 정답은 2번. 이렇게 푸는 문제야. 자, 12번. 자, 다음 자를 통해 알 수 있는 단체입니다. 자, 남만주로 집단 이주를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이제 조선에서 재력가들을 보내고 그리고 여기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고 무관학교 설립하고 자, 이러면서 자, 기회를 엿보아 독립전쟁을 일으키려고 해. 그래서 구왕국의 국권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결정적인 거 이 단체와 관련된 건데 야, 근데 요 사료도 내가 여러분 우리 수업할 때 내가 이거 출제했던 것 같아. 근데 뭐라고요? 백오인 사건이래. 여기서 끝났다. 자, 그럼 이거 언제야? 백오인 사건 1911. 자,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되는 단체 뭐예요? 신민회지, 신민회.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도 내가 시험장 보낼 때도 찍어서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국권비탈 과정이 국가직에서 여러분 보시면 생각보다 문제 많이 안 나온다. 여기는 어떻게 그래서 보면 좋냐면 국권비탈 과정과 우리의 저항을 그냥 한 묶음으로 1900년대. 그러니까 요 얘기가 여러분 1900년대 얘기잖아. 1900년대는 같이 보면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국권비탈 1, 2, 3. 고통차. 기억나죠?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한일, 뉴협약. 그래서 정민연에 맺은 7개의 조약이다. 그래서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하죠. 한일 신협약. 그래서 국권비탈 1, 2, 3. 얘랑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우리의 저항. 근데 우리의 저항이 일본이 국권비탈하는 것도 1, 2, 3잖아. 근데 우리의 저항도 똑같아. 근데 우리의 저항이 2개지. 근데 똑같이 1, 2, 3, 1, 2, 3야. 그래서 여기가 그냥 1, 2, 3, 1, 2, 3, 1, 2, 3 끝이야.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그렇지 의병항쟁. 그래서 의병항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무조건 일단 1, 2, 3, 1, 2, 3, 1, 2, 3 중에 3, 3, 3, 3 뭐예요? 정미병. 그래서 고종의 강퇴, 군대 해산. 그 이후에 해상군인들이 합류하고 의병 전쟁까지 가고 13도 창의군 만들고 서울 진공작전하고 그 다음에 일본 이거 나도 만들겠네. 그래서 남한대 토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들이 국외로 나가서 뭐가 되는 거야? 독립군. 그죠? 독립군은 이어지는 거. 요 얘기 있잖아요. 요 얘기. 그리고 만약에 혹시 어렵게 나오면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사람을 물어볼 수 있다. 사람을 물어보면 무조건 2차다.
그래서 이게 의병 문제는 너무 쉬워서 틀릴 게 없다. 근데 혹시 여러분이 실수한다면 뭐밖에 없다? 사람 물어보는 거. 왜냐하면 사람이 어렵거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오늘도 지금 약간 회자되는 문제가 그 6.1주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물어보면 원래 조금 어렵게 느끼거든. 그래서 의병은 무조건 2차 의병장만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1, 2, 3, 1, 2, 3 이것도 3명밖에 없잖아. 무슨 놈 계속 1, 2, 3야 1, 2, 3. 그지? 자, 첫 번째 평민의병장 신돌석. 그 다음에 완전 중요한 구한말 보수의 상징 정통보수 누구야? 최익현. 면함 최익현.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정도 의외로 시험에 나온 전직 참판 고위관료를 지냈던 민종식. 그래서 이렇게 3명 신돌석, 최익현, 민종식 이렇게 3명만 기억하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흐름이 뭐냐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력을 키워서 이후에 국권을 회복하자는 실력 양성 운동. 이것도 1, 2, 3, 1, 2, 3, 1, 2, 3인데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3, 3, 3. 그래서 3 뭐다? 신민회다. 그게 그 문제잖아. 됐죠? 신민회 고르면 돼요. 자, 만민공동회 그러면 누구야? 이거 독립협회잖아요. 1898년 독립협회.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지. 자, 그 다음 비밀결사 형태로 맞잖아요. 신민회 뭐야? 비밀결사잖아. 비밀결사. 정답 있네. 그 다음에 광주학생인운동 진상조사단. 그럼 이거 누구야? 신간회, 신간회. 그래서 신민회 문제 이게 발음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신간회 오답으로 맨날 나온다 그랬잖아. 그렇죠? 일제강점기 신간회.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끝.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13번. 자, 영의정 이원익은 자, 요것도 많이 얘기했어. 그렇죠? 여러분, 광해 문제가 지방직이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지금 지방직에서는 17세기 광해군이 2023, 2024 연속으로 나왔어. 지금 여기 만약에 지금 해설강의 보시는 분 중에 지방직 준비하는 사람 있으면 광해 당연히 봐야 돼. 됐죠? 근데 여기 광해가 또 나와서 사실은 출제율이 좀 떨어지긴 했어. 그래서 내가 안 나왔으면 세게 얘기했어. 근데 그래서 원래 내가 지방직을 많이 찍어드렸던 게 국가직 나오는 걸 보면 최근에 원래 지방직이 좋아하는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지금 지방직 내가 파이널 반도 그렇게 준비했어요. 지방직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로 아예 교재가 하나 나갈 거예요. 왜냐면 지방직은 그렇게 보는 게 맞아. 그리고 제가 마지막 파이널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국가직 찍기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 근데 제가 무슨 막 이렇게 점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내가 뭐 주술을 했겠어? 그러니까 데이터 갖고 얘기하는 거야. 되죠? 근데 그래서 광해가 원래 내가 지방직에서 찍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나왔네. 그러면 반대로 이번 지방직에선 광해는 출제율이 떨어지는 거야. 되죠? 자, 근데 광해 문제는 이 말 기억나요? 항상 정답이 2개가 제일 많았다. 하나가 뭐야? 허준의 동의보감. 또 하나가 대동법이다. 근데 대동법이 시험에 나올 때 광해를 말할 때는 항상 누가 보이면 사료에 누가 나온다? 이원익. 오리 이원익. 조선왕조 500년 최고의 명제상. 그러니까 조선전기의 명제상이 세종 때 황이라면 조선 후기 최고의 명제상은 오리 이원익. 온 백성이 존경했다는. 어떤 국왕도 건드릴 수 없어. 노터치. 됐죠? 그래서 오리 이원익 선생. 되죠? 자, 그래서 오리 이원익 영의정 하고 건의했대요. 그래서 박라빈의 패단이 많대요. 그래서 경기 지역에서 먼저 하재요. 끝났다. 뭐야? 대동법. 근데 문제는 왕이잖아 지금 정치. 그럼 누구야 왕은? 광해. 됐죠? 자, 그래서 무슨 문제? 광해 문제. 됐죠? 자, 훈련도감 설치하는 거 언제야? 선조. 그 다음에 조광조. JJ.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JJ. 누구야? 중종. 나 오늘 아침에도 수업하는데 여기 했거든. 그래서 JJ 이거 막 하다 왔는데. 자, 그 다음 초계문신제. 그러면 정조. 그 다음에 일본과 무역을 하는 자 기유약조. 그러면 정답이네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유약조를 혹시 몰랐을 수도 있거든. 이게 소고법으로도 답이 나와. 3개가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기후약조는 내가 수업 시간에 좀 얘기했어. 여러분 일본과 맺는 조약, 조선시대 조약 2개는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지 혹시 기억나? 일본과의 관계를 개기로해서 임정이 수립이 된다.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해? 일본과의 관계를 개기로해서 계약조, 기후약조. 계약조가 세종, 기후약조가 광해. 그리고 여기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제 1876년 2월 자,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죠? 이 수준에 내가 얘기하잖아. 계기가 제일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4번. 자, 그 다음 14번. 이개혁에 따라
의정부를 내각으로 파라문을 7부로 고쳤다. 그 다음에 지방제도 하고 나왔죠. 자, 이거 뭐죠? 가보개혁. 됐죠? 근데 가보개혁에서 이렇게까지 구별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그냥 들어만 놔라. 뭐 듣다고 뭐 든다고 뭐 이렇게 어렵냐? 이러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1차 가보개혁은 중앙이랑 경제를 많이 건드리고 어차피 디테일하게 안 물어봐 요즘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 들어두셔도 충분히 문제 풀린다. 그러면서 2차 가보개혁 얘기하면서 내가 항상 뭐라 그러냐면 2차 가보개혁은 어딜 건드린다? 지방을 건드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뭐가 나와? 교육이 나온다. 그래서 95년에 고종이 직접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하고 그리고 학교를 하나 만드는데 그 학교가 뭐냐면 한성사범학교다. 그래서 한성사범학교가 2차 가부개혁이 진행되는 1895년이다. 그래서 이게 뭐 연도까지 꼭 몰라도 되는데 여기 가부개혁 중에 만드는 학교는 한성사범학교다. 이게 오늘날 서울 4대 전신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2차 가부개혁, 그래서 정답 3번 끝이야. 그 다음에 동문학이니 유경공원이니 원산학산이 이런 것들은 다 뭐야? 80년대? 그렇지. 초기에 막 이제 만들어주는 근대식 학교들이잖아. 그쵸? 그래서 최초의 학교가 83년 원산학사, 그리고 유경공원은 최초의 관리학교 86년. 그래서 미국인 교사 초빙하잖아. 그래서 헐버트 또는 뭐 벙커 뭐 이런 사람들 초빙해서 길모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학교가 만들어지는 게 또 있는데 광만교 때도 만들어진다. 왜냐면 식산흥업정책, 상공업진흥책을 하니까 그거와 관련된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으로 공고, 상고, 농고 같은 게 만들어진다. 어? 요즘에는 여러분은 다르게 부르잖아. 공고, 상고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 어? 무슨 학교라 그래요? 하여튼 그런 뭐 그 전문직 공부하는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만들어지는 건 언제다? 이건 광무개혁 때다. 고종 때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근데 대표적인 학교가 상공학교, 광무학교인데 지금 출제자가 이것도 그렇게 틀리게 할 생각이 없는 거야. 왜냐면 이게 보면 얘네들이 안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혹시라도 헷갈리거나 혹시라도 실수하면 제가 볼 때는 요건 3, 4번 중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출제자가 원래 요거 빼도 되거든. 근데 굳이 넣어준 거야. 보니까 광무학교잖아. 가보개혁 때 광무학교겠어요? 광무개혁에 광무학교겠어요? 뭐겠어요? 네, 광무개혁 때 광무학교죠. 됐죠? 그래서 이건 광무개혁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자, 정답 3번입니다. 됐죠? 자, 15번. 자, 요거. 이게 문화사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래도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그 와서 제자들 만났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해설 강의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그 19번도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는데 동요에서 문제가 똑같거든. 그래서 이제 맞췄다. 오씨, 가루 진짜 많이 날려. 자, 여러분한테 안 가게 내가 분필가루 내가 다 마실게요. 자, 내가 먹는 거 좋아하니까. 자, 근데 그 문제까지 맞췄다. 그래서 내가 다 맞았어? 그랬더니 하나 실수한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게 이 문제였어. 그러니까 이 문제도 조금 해자가 되더라고. 왜냐면 이게 문화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는 내가 이제 진짜 지역사 교수님 특강도 들었고 유네스코 특강도 들었고 내가 아는데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더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앞에 처음에 얘기했던 이게 그 문제야. 그러니까 백제가 근데 이거 여러분 요 지역을 모르진 않았을 거라고. 그지?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맞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도 어디야? 웅진으로 천도하는 거잖아. 웅진 시대잖아. 그 다음에 어디로? 성황 때 사비. 그리고 이 웅진은 오늘날의 어디야? 공주야. 됐죠? 그 내가 이거 지역사 할 때도 특강할 때도 따로 정리해드리고 유네스코 할 때도 정리하고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백제 문화유산에서는 이거 유네스코 문화유산들이잖아.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뭐야? 무조건 부여야. 그래서 내가 부여 설명하면서 오늘날 부여의 백제 왕궁터라고 보는 게 관북리 유적이다. 그리고 뒤에 배우산성이 부소산성이다. 그리고 그 앞에 가면 뭐 있냐면 정림사지 터가 있다. 거기에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옆으로 빠지면 능산리 고분군이 있다. 근데 그러니까 부여 능산리 고분군. 그렇죠? 지금 부여 얘기하는 거야. 능산리 고분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둘러싼 게 부여 나성이다. 여기까지가 부여지구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다. 요 5개가. 이게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를 그래도 아주 어렵진 않은 게 이 문제가 여기다가 부여랑 공주를 같이 넣으면 문제가 최고 어려워져.
근데 출제자가 약간 덜 세게 간 거야. 왜냐면 보시면 부여지고 지금 내가 말한 5개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됐죠? 그러면 웅진 공주걸 찾으면 되는데 몽촌토성은 이건 서울에 있는 거잖아. 한성. 됐죠? 그래서 서울 한성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네스코 문화유산 아니야. 백제지구는 부여지구랑 공주지구랑 익산이야. 익산. 그래서 얘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야. 미륵사지. 이거 어디 있어? 얘가 익산에 있잖아. 그 다음에 서산마의 삼존불이라 그러죠. 이게 서산이에요. 충남 서산. 그리고 문여왕릉이 어디 있는 거야? 문여왕릉이 송산리 고분군에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 뭐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자 웅진에 가면 뭐 있어? 아까 부여는 능산리 고분군이고 여기는 송산리 고분군이다. 됐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사비 시대에는 뭐라고요? 얘는 능산리 고분군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가 앞머리 따기 별로 이렇게 뭐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내가 이거 잘 안 헤어지니까 이것도 하잖아. 그래서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운송된 거 사는 거야. 운송된 거. 여러분 마트에 가서 쌀을 사 먹더라도 그게 B마트, E마트, C마트에서 만든 게 아니야. 누가 만든 거야? 농민들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라고. 그 B마트에서 그걸 만들었겠어 쌀을? 그래서 B마트에 있는 거 뭐라고요? 현지에서 운송된 거 여러분이 사는 거야. 운송된 거 사는 거야. 근데 이 송산리 고분군에 가면 벽돌무덤, 중국 남조, 양나라 여행받은 벽돌무덤이 2개가 있잖아. 하나가 뭐냐면 송산리 6호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무령왕릉. 근데 요즘에 고분은 거의 시험에 뭐밖에 안 나온다? 무령왕릉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문제 유형도 찍어드렸잖아. 예전에는 고분군이나 이런 것 자체를 자세히 물어보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나와. 그 다음에 탑도 그렇게 안 나와. 어떻게 나오냐? 유네스코 문화유산 같은 거랑 퉁쳐가지고 시대로 그냥 고대문화다 고려문화다 그래서 전체를 퉁쳐요. 그래서 선지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게 요즘에 트렌드다. 근데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나왔잖아. 그치? 답 뭐밖에 안 나와? 미륵사지밖에 안 나와. 얘가 작년 국가중 얘가 정답이야. 그게 정답이 내가 오답으로 나온겨. 그 다음에 오답이 무령왕릉이야. 됐죠? 왕릉은 얘밖에 안 나와. 고분은. 근데 얘가 이번엔 정답이야. 됐죠? 그냥 기출 속에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시죠? 그 다음 16. 자, 이 지역에 대한 거. 이거는 뭐예요? 무장독립전쟁이네. 우리가 무장독립전쟁 편에서 하는 거지. 자, 무장독립전쟁 중에 요 주제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1910년대? 그렇지. 말 마무리하면 그렇지. 독립운동 기지건설. 그래서 독립운동 기지건설은 뭐가 중요하지 않다? 1920년대 30년대 독립군의 활약에서는 순서 정확히 해야 돼. 근데 1910년대 독립운동 기지건설은 뭐만 잘하면 된다? 지역단체고 연결만 잘하시면 된다. 됐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해보면 의외로 이렇게 좀 있는데 이거 좀 체크해놓을 게 있는데 나라는 동네가 어디야? 연해주라 그랬죠. 얘가 많잖아 얘가. 그래서 어디를 중심으로?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그래서 1860년 2차 편전쟁 이후에 조선인들이 많이 넘어갔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코리아타운이 만들어져. 근데 그 코리아타운,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코리아타운만을 뭐라고 부른다? 뉴 코리아타운. 기억나죠? 내가 똑같이 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뉴 코리아타운. 그 뉴 코리아타운이 뭐야? 신안촌이라고 그대로 읽었잖아. 뉴 코리아타운. 그래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뭐라고요? 뉴 코리아타운. 정답 몇 번? 3번 끝. 그냥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됐죠? 그럼 위에 자료에서 연해주를 잡는 키워드를 잡으면 권업회. 이거 누가 만드는지도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죠. 이상설. 그리고 이거 1911. 요 시기가 다 1911이다. 그쵸? 그 다음에 경학사는 남만주. 이게 남만주에서 제일 중요하잖아. 남만주 삼원보. 근데 얘가 공교롭게 얘도 자리 잡는 거 1911이다. 그 다음에 북간도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북간도는 대종교 본부 중광단. 근데 중간단도 공교롭게 연도가 몇이다? 1911. 그래서 국권비탈 이후에 1911이면 이제 나가서 자리 잡는구나. 아니 이거 연도는 중요하지 않아. 요 동네는 지역단체 보면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 추가로 말씀을 드려요. 그냥 들어두시라고. 됐죠? 그 다음 동제사 이런 거 몰라도 돼. 근데 수업 시간에 얘기는 해. 여기에 신규식 선생이 이거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신규식이 상하이로 망명을 해. 그래서 신규생이 여기다 만들거든. 그래서 신규생이 가장 큰 어른 중에 한 명이야, 독립운동에. 그러니까 우당 이회영처럼. 그래서 신규 선생이 이제 상하이에 들어가고 나면 이후에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망명할 때 다 상하이로 가. 그래서 상하이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산실이 되는 거야. 중국 본토에서는 상하이가 무조건 메카야. 그게 동제사 이후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많이는 안 나온다. 이렇게 오답으로만 나와. 그냥 눈도장 찍고 끝. 됐죠? 그 다음에 대조선 국민군단. 얘도 오답으로만 나와. 이거 어디야? 미주 지역, 하와이. 박용만이 만들었던 군사 훈련하는 건데. 되죠? 이게 오답으로만 나와. 오답으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끝. 자, 이거 틀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17번. 야, 나 이거 찍었지. 나 찍었어, 진짜.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국가직에서 진짜 승려는 2번밖에 안 나왔어. 나 마지막 파이널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어. 그리고 지방직 11번이야.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촉으로, 그리고 이게 리듬상 야, 너무 안 나왔다. 너무 안 나왔어. 이번엔 나올 것 같다. 원래 지방직에서 승려 무조건 내거든. 근데 국가직에서 이번엔 나올 것 같다. 10년 동안 2번밖에 안 나왔지만 이번에 나와봐야 11년 동안 3번 나오는 거야. 근데 나 이번에 나올 것 같으니까 보셔야 한다. 어차피 10명만 보면 된다. 어차피 공부할 때 그 정도 하지 않냐. 그래서 고대 승려는 누구야? 빨리 하고 갈게요. 원효, 의상, 자장, 원강, 해초. 그 다음에 고려는 의천, 진울, 요새, 해심. 그리고 한 명 정도 더 본다면 균여. 광중대 균여. 근데 힘들어? 표정이 어두워졌는데? 아, 좋아. 그러면 최소한 4명, 빅4. 이건 틀리면 안 돼. 고대, 원효우상, 고려의 의천, 진울. 이걸 어떻게 틀려? 빅4를. 10명도 많아? 4명으로 줄인 거야. 자, 그런데 의천이에요. 문정의 넷째 아들. 숙종의 바로 밑에 동생. 됐죠? 그래서 이 의천이 만든 종파가 뭐야? 헷갈려 이게? 생긴 거 똑같이 생겼지. 똑같이 생겼지. 그래서 의천의 종파가 뭐야? 치견이니까. 치견태종이 똑같이 생겼네. 됐죠? 그 다음에 진울도 똑같이 생겼잖아. 진울이니까 뭐야? 조계종이죠. 그치? 똑같이 생겼지? 진울이 조계종이죠. 그만할게요. 자, 유불일치설. 오답만 볼까요? 유불일치설, 해심. 진울의 제자야. 백년결사는 요새. 아니, 고려 승려 빅4잖아. 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봐봐. 이 안에서 오답도 이 안에 다 있어. 그리고 요 문제가요. 문제가 바뀌잖아. 그럼 아까 것처럼 미륵사가 이번에는 오답이 되고 문양릉이 정답이 되는 것처럼 얘들이 그렇게 움직여. 자, 그러면 정해상수는 누구야? 진울. 시편제장, 교장, 총록. 이렇게 해서 요 컨텐츠 만들어서 교장 편찬하는 거잖아. 교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속장경. 그러면 누구예요? 의천. 끝.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그죠? 18. 자, 이 문제가 여러분 조금 틀리셨더라고요. 이 문제 좀 틀렸는데. 자, 그래서 아시아의 중립. 근데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내가 키워드로 잡아볼게요. 키워드로 이렇게 잡는 거야. 자, 중립국이 된대. 중립국. 됐지? 중립국. 그래서 서로 이제 러시아를 방어하는 클이 될 거고 이게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 눈치로 이 키워드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뭐겠어요? 중립파론이야. 중립파론. 그래서 중립파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그렇지. 부들러지. 부들러. 독일 영사 부들러. 그런데 부들러랑 거의 비슷한, 근데 조금 달라요. 하나가 스위스식이고 하나가 벨기에식인데 그것까지는 구별 안 해도 돼. 근데 당시에 조선인 중에도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육일준이다. 근데 이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틀릴 수 있는 게 이게 육일준이 평소에 잘 안 물어보는 문제니까 이것도 서유견문의 저자이기도 해요. 서유견문. 그래서 국한문 혼용 이게 완전 베스트셀러가 된다 그랬지. 그래서 지식인들 사이에서 글쓰기가 국한문 혼용체를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서유견문이라는 책이야. 여기서 사회진화론 처음 소개하고. 됐죠? 근데 이게 유일주 문제가 나왔으니까 사실 이게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일단은 이 문제는 그래도 조금 19번보다는 좀 나은 게 일단 눈치로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지금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정세를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강하고 나라를 지킬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가 보면 영남 만이소니까 누구야? 이 만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외양일체론이니까 면함 최익현이잖아. 이 둘 다 위정척사야. 그러니까 위정척사는 너무 멀잖아,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성격상 이게 안 맞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틀리신 분은 이거 두 개 중에 고민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법인사인가? 또는 2차 수인사로 존중해. 이건 작년 기출이거든. 그럼 이건 누구야? 이건 알지. 이건 김홍집이야. 그죠? 근데 문제는 3번을 고를 수 있는 게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김홍집 이런 얘기도 했나?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3번 건드릴 수 있지. 근데 최소한 중립화론이라는 것만 알면 김홍집은 좀 수업 시간에 많이 언급하는데 김홍집이 중립화론은 진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었어야 되냐면 속어법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3번이 틀리는 거지. 되죠?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6일주 문제였고요. 19번. 이게 제일 많이 틀린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얘는 여러분 한국사가 이런 식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그 동영반 그런 거 할 때도 일부러 조금 어려운 문제도 보여드리고 약간 낯선 주제도 보여드리잖아. 한국사는 어차피 받냐 안 받냐 싸움이야. 그러니까 내용이 엄청 심하고 그런 게 없어. 여러분 그 자료가 내용이 심화야. 또는 막 글을 읽었는데 글이 막 복잡해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 거 있어? 그런 게 어딨어. 한국사는 그냥 보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단체? 이게 지금 문제가 단체를 물어봤잖아. 단체를. 그게 뭐야? 근데 처음 봤어. 몰라. 그러면 꽝이야. 그리고 딱 봤는데 뭔지 알겠어. 그러면 한국사는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냥 한국사는 그거야.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시험 끝나고 와서 제 애들이 저 언제 보자마자 바로 이거 얘기했던 게 이거 바로 얼마 전에 마지막에 동영에서도 근데 그 전에도 했거든. 근데 또 보여드린 거야. 근데 그때도 내가 이게 정답률이 낮았어. 그래서 내가 이거 1910년대 대표적인 그러니까 비밀결사 박상진의 대한 그렇지 광복회잖아. 대한 광복회 1915 공화주의.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틀렸다. 그 정답률이 너무 낮은데요. 그래서 이거 누대형을 찍고 가세요. 내가 이제 그렇게 말했던 그게 그대로 나온 거야. 이번에 1월 동영반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 알면 정답 뭐예요? 3번 끝. 그냥 이거야. 됐죠? 임병찬의 독립위군부 복벽주의. 박상진의 대한광복회 공화주의 끝. 그리고 내가 문제에서 보여드렸던 것도 이거야. 근데 이 문제는 이 사료를 잘 모르잖아. 모르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해볼게. 그럼 혼자 막 읽어. 그럼 읽어서 뭔지 생각해봐야 되잖아. 그럼 막 읽어. 막 읽으면 이렇게 되는겨. 그러니까 일본이 불법 징수하고 세금인데 압수했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잘 봐. 이제부터 중요해. 이 반역자를 수출해서 뭐야 처단한데 죽여. 그 다음에 자 무력이 완비되는 대로 일본과 선멸전을. 근데 이런 데 꽂히면 뭐가 떠오르냐면 의열단?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면 답이 어디로 가? 답 1번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땐 이 문제 틀린 사람은 거의 1번 건드리는 거야. 1번. 됐죠? 그래서 조선명선언은 1923년 단재 신채호가 쓴 뭐의 행동강령이야? 의열단 행동강령이잖아. 됐죠? 그 다음에 국권반환 이제 요구서 이게 독립의군부예요. 그래서 항상 대한광복회 문제는 독립의군부가 오답선지로 나온다 그랬잖아. 그 다음 마지막 임시정부 김구가 만들었다. 그럼 얘는 뭐야? 한인 애국단. 여러분 이것도 내가 말했잖아요. 이런 단체들 나올 거라 그랬잖아. 이런 의거활동들. 이번에 영화 하얼빈이 히트를 쳤기 때문에 안중근 1909년 구한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애국단, 한인 애국단 이런 의열투쟁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 이게 나왔잖아 이 문제 19번. 근데 이게 제일 많이 틀린 거야. 왜? 이게 사를 보고 몰라서. 제가 이렇게 몇 개 사이트 한 바퀴 돌아보니까 이게 정답률이 39% 정도 나오는 것 같던데 지금. 그러니까 정답률 39%면 60% 이상이 틀렸다는 얘기야. 제가 볼 때 이 문제 제일 많이 틀렸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할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 20번. 자 이거는 틀리면 안 되지. 저기 봐봐요. 여기 시점 모의고사 8회 문제. 그러니까 이거 말고 앞에 것도 있어. 이것도 봐봐. 이거 똑같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부정형이야. 근데 이거 다 드렸잖아. 봐봐 이거 똑같잖아. 이거 내 문제 그대로 갖고 왔네. 이게 공화주의. 봐봐 이게 이번에 정답이었지. 그 다음에 봐봐 군자금 모금하고 친일부 처단. 아까 그 사료에 있었잖아. 그 다음에 요게 어려웠어요. 근데 몰라도 돼. 눈치로 조선국권회복단이랑 대한광복단이 만나서 뭐가 된 거야? 대한광복? 오케이. 그래서 요게 바로 최근이야. 최근. 됐죠? 여기 이제 동영반에서 문제. 뭐 거의 이거 똑같이 근데 신기롭게 있잖아. 번호도 똑같았다. 19번. 우연인데 그래. 그렇다고요. 자,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쉬운 게 민족 일당 운동 이거는 상관없잖아. 대한광복회랑. 그지? 그래서 저게 정답이었다고. 마지막 20번. 여러분 이거 내가 무조건 나온다 그랬지. 뭐야 이거 주제.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야. 뭐야?
대한민국 수립. 들리시면 안 돼. 대한민국 수립 그럼 뭐예요? 45년부터 48. 무조건 국가직 나온다 그랬지. 됐죠? 지난 10년간 출제가 국가직에서만 11회야. 그래서 한 번 이상 나오는 문제야. 그러니까 무조건 나온다. 나왔잖아. 되죠? 자,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 헌법 공포 이유지. 그러면 대한민국 뭐야 이게? 제정헌법이잖아.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제정한 날이 언제야? 이 모르는 사람 있어? 퇴장시킬 거야. 공직자가 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제헌절 언제예요? 7월 17일. 7월이잖아. 7월. 그럼 7월 이후지.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그거 아니더라도 이 문제 패턴 똑같잖아. 무엇 이후. 그러면 항상 가장 요중에 나중인 거. 제일 마지막 걸 고르면 되지. 맞잖아. 그래서 요거 이제 기억님한테 이게 뭔지 전혀 몰라도 요것만 갖고도 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일 먼저가 뭐야? 카이로네. 카이로. 이게 43년이니까 한국 독립에 대한 최초. 기억나죠? In due course. 적절한 시기에. 됐죠? 그다음이 뭐야? 그다음이 그렇지. 광복 이후에 45년 8월 광복. 그리고 8월에 기억하는 게 뭐야? 건준이. 끝. 그럼 9월에 바로 뭐가 시작돼? 군정. 미군정, 소군정. 그럼 이게 두 번째네.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0총 선거. 그치? 48년 50총 선거니까 몇 월이야? 50총 선거 다음에 거기서 뽑힌 재헌국회가 헌법 만드는 거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제일 마지막은 뭐야? 여러분 재헌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만드니까 재헌국회지? 나 이거 엄청 얘기했어. 근데 재헌국회에서 진짜 중요한 법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헌법 말고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다? 반민법 친일파 처단. 그리고 또 하나가 뭐다? 농지개혁법. 봐봐. 이거 수업 잘 들었는데? 딱딱 대답하는데. 자, 그래서 두 개. 그러니까 정답 뭐예요? 3번. 그죠? 이게 틀리면 안 돼요. 대한민국 수립은 근현대사 전체 출제율 1위. 이거 어떻게 틀려요?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문제 다 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래서 그 이번에 기출 경향도 나오던 애들이 나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무난했고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몇 문제. 이번에 정답률이 뭐 한 오답률이 막 한 60% 정도 되고 막 이런 문제가 한 몇 개, 막 한두 개 있더라. 그럼 이제 그 문제 맞추냐에 따라서 완전 고득점 가냐 안 가냐. 그렇게 한두 개. 됐죠? 네, 그 정도였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후에 또 지방직도 이렇게 이제 기출 경향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 딱 준비할 거 딱 다 찍어 드릴게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